전기 파트의 이제 그 마지막 그 강의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뭐 없어도 상관이 없죠. 다 옵션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시스템들인데, 그래도 없으면은 뭐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뭐 겨울철에 지금 추울 경우에 사용하는 난방장치나 여름철에 또 너무 더울 때 사용하는 냉방장치 합쳐서 뭐 냉난방장치 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차가운 공기나 더운 공기를 갖다가 실내로 순환을 시켜서 필요한 요소에 공급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다 공기를 갖다가 조화롭게 제어를 해주는 장치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공조장치 이런 부분들이 냉난방 장치와 더불어 가지고 또 중요한 전기의 한 파트가 될 수 있고요. 기타 우리가 이제 뭐 경보기를 사용한다거나 또 안전벨트를 안 맸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알람이나 타임 같은 거를 제어를 해줘야 되고, 도난, 경보 이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또는 주위에 내 차 간다 조심해라, 이런 것들, 뭐 크락션이라고 하는 경운기 이런 것들과 같은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는 최소한의 개요적인 부분에서만 이런 쪽으로 같이 저랑 같이 학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은 뭐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조장치의 큰 틀이다,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럼 뭐부터 봐주셔야 되냐면은 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 나와져 있죠. 자, 여기를 잘 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거의 모든 자동차가 있죠. 이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방식도 있고, 요즘은 오토 같은 경우는 버튼식이나 오토 기능을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제어가 되죠. 그러나 구형 차량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베이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이얼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파란색 추운 영역이죠. 냉방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 뜨겁다, 이건 난방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믹서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믹서 스위치냐?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주고 제어해주는 스위치예요. 믹서 스위치가 일단 있고요. 이거 A라고 한번 제가 같이 해볼게요. B는 뭐냐면요, 바람이 나오는 풍향, 통풍구에 대한 뭐 아래쪽 푸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나 승객들이 시트에 앉았을 때 얼굴로 나오죠. 페이스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부분으로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은 유리창 같은 데에 소리 같은 거 끼지 말라고 우리가 디프로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메인은 아래 하단, 플로어, 그 다음에 페이스, 그 다음에 위로 창틀 쪽으로 가게 되는 디프로스터, 세 가지의 기능. 특히 디프로스터는 유리의 서리, 성해 등을 방지해주는 통풍구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요 세 개뿐만이 아니라 두 개씩 섞어 놓죠. 아래, 위, 아래 디프로스터, 페이스, 디프로스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스위치를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풍향 제어 스위치 어느 쪽으로 나오게 해주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C 영역은 뭐냐면요, 바람의 세기죠. 1단부터 기본 3단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바람의 세기가 보통 4단까지 논다 그러면은 뭐 1단, 2단, 3단, 4단 오는 풍속 스위치라고 바람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스위치다. 그래서 풍속 스위치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자동차나.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게 바로 뭐냐면, 에어컨을 킬 때에는 그냥 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에어컨 성에 모양의 스위치나 문 모양의 스위치나 에어컨 이전을 딴 에어컨 스위치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에어컨은 별도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대부분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차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겠죠. 자, 두 개의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바람이 이렇게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경우의 스위치가 있고, 하나는 실내에서만 순환을 시키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기, 내기 요 두 개의 스위치를 합쳐서 내기, 외기를 합친다 보니까 내외기 제어 스위치가 됩니다.
내외기 제어 스위치.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스위치죠. 자, 그 스위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덕트장. 요게 이제 실내에 요 부분, 요쪽 있는 데 쪽이 어디냐면은 센터페시아, 라디오 오디오 들어가 있는 데 쪽 부분이 되는 거고, 요쪽 부분이 우리가 옆에 이제 동승석에 탔을 때에 앞에서 뭐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잖아요. 글로벌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글로벌 박스에서부터 센터페시아 부분까지 안에 뒤쪽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분배해주고 또 냉각망을 제어해주는 케이스, 요거를 갖다 우리가 공조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게 M자라고 되어 있는 모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바깥에서 공기를 우리가 카울탑, 유리창, 전면 유리창 아래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빼내주는 통풍구가 있어요. 그걸 높은 쪽에 있는 불뚝이다 그래서 카울탑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 아래쪽에 흡입구가 있습니다. 흡입구가 있는데 차량의 모양으로 봤을 때 이 흡입구가 이게 이제 카운터 부분이 되는 거고, 흡입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로 비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꾸로 된 모양으로 설치를 한다. 어떻게? 이런 식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흡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그래서 그런 구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블로어 모터. 요거는 우리가 냉방장치든 난방장치든 바람을 순환시켜서 유입되게 흡입할 수 있는 모터, 요거를 갖다 우리는 블로어 모터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교환 항목 같은 경우가 실기시험 기능사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어 모터에서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풍속 스위치를 갖다가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블로어 모터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속도를 어떻게, 같은 12V를 가지고 어떻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느냐? 웨지스트라고 하는 저항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블로어 모터는 반드시 저항을 큰 거를 거쳐서 들어오느냐, 끝에서 끝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저항을 많이 만나면은 전류가 작아지니까 1단. 근데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렇게 들어오게. 그러면 저항을 좀 거치죠. 이러면은 2단.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3단. 다이렉트로 직결시켜서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4단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어 모터는 반드시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바늘과 실처럼 뭘 가지고 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스위치를 조작하는 거는 저항의 어느 부분을 연결을 시키느냐를 제어해주는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기본 메인은 여기를 잘 보세요. 4개 스위치 중에서 이 스위치를 눌러버리게 되면 모두 다 이렇게 반응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가 무조건 실내 블로어 모터를 통해서. 근데 4개 순환을 시키게 되게 되면요, 바깥에 여기는 닫혀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내에 있는 안쪽 공기만 빨아들여서 계속 리사이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4개 순환이에요. 그러면은 4개 순환이든 외기 순환이든 얘네들을 누를 때마다 공기가 들어오는 통풍구 통로를 막고 열어주는 도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도어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사람이 누르는 거 당기는 거에 따라서 링크 등으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당기는 형태도 있지만은 요즘은 그런 건 없죠. 다 스위치 누르는 거에 따라서 전기를 줘요. 전기를 주면은 여기에 도어가 있죠. 이렇게 도어의 끝단에 뭐가 있겠어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전기 힘을 받아서 모터가 열고 닫고 해줘서 제어를 해주죠. 그래서 전기 힘으로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우리는 액추에이터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액추에이터, 도어 액추에이터. 근데 무슨 도어 액추에이터냐? 외기순환, 내기순환 도어 액추에이터, 이렇게 명칭을 붙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내기든 외기든 블로어 모터 회전에 따라 가지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뭐 일반적인 바람은 검정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검정 바람이 블로어 모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거쳐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에 보면은 파이프들이 미세하게,
우리가 엔진에서 라디에이터 배우셨죠? 라디에이터 코어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라디에이터 코어 형태로 되어져 있는 사이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이렇게 관통을 하는 이 영역 구간이 바로 뭐냐? 냉방 장치의 영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냉방을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뭘 구동시켜야 됩니까?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서 전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 자, 그럼 냉방장치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냉방장치를 설명을 할게요. 냉방장치 계통을 일단 지나와야 돼요. 제가 좀 옆으로 가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도어 액추에이터가 있어요. 이 도어 액추에이터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양쪽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한쪽으로 만약에 틀어버리면은 이쪽으로만 공기가 들어오죠. 반대로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만 공기가 들어오죠. 이게 바로 온도 조절 스위치. A라고 하는 온도 조절 스위치. 요거를 다른 말로는 잘 편안하게 섞어준다. 찬 공기, 더운 공기를 제어해준다. 믹서 스위치, 온도 조절 스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에 소분자 A 영역과 B 통로가 있어요. A 영역에 있는 데 보면 또 하나의 코어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같은. 이 코어는 바로 명칭이 히터 코어입니다. 히터 코어. 이 히터 코어는 결국 뭐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난방용으로. 뭐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난방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 조절 스위치를 이렇게 해놨다. 그럼 모든 공기는 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스위치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가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와 있다. 요게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막아버렸다. 그럼 모든 공기는 히터코어 쪽을 거쳐서 와야 돼요. 끝까지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도어 스위치가 움직이는 겁니다. 액추에이터 또는 일부 링크를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망가져 버리면은 나는 이렇게 지금 것처럼 돼 있다. 모든 공기가 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난방이 작동이 안 될 겁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이 지나도 더운 바람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믹서 영역을 지나서 완전히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는 또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1번 상단 쪽으로 디프로스터 풍향 스위치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도어 액추에이터가 열릴 거예요. 나머지는 닫혀 있겠죠. 다 하나씩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만 열리느냐 두 개만 열리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또 스위치가 또 들어갑니다. 병행해가지고. 그러나 크게는 세 개예요. 1번은 디프로스터, 2번은 얼굴 쪽으로 페이스, 3번은 바닥 쪽으로 플로어 또는 풋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여느냐 두 개씩을 여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또 스위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 뭐로 작동합니까? 전기 신호로. 전기를 받아서 모터가 구동하면서 도어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액추에이터, 도어 액추에이터라는 명칭을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의 공조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플라스틱 공조장치가 파이프가 각각에다 통풍구 쪽으로 파이프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시트 밑에 하단까지도, 측면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공조장치를 통해서 모든 자동차들은 찬 공기, 더운 공기, 실내 순환 아니면 외기 순환, 아니면 바닥 쪽, 아니면 얼굴 쪽, 아니면 창틀 쪽, 아니면 병행해서 방향도 조절을 하고 또 저항을 거쳐서 저항을 많이 거치면은 1단, 적게 걸치면 12V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4단, 저항을 거쳐서 블로우 모터의 속도 조절도 하는 기본적인 큰 시스템입니다. 그럼 또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장치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냉방장치는 타입이 원래 두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체계나 공학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거는 지금 그림에 나와져 있는 이 타입입니다. 기본적인 명칭부터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 내용은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는 여기 용어들을 좀 지울게요. 요거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냉방장치는 기본적으로, 냉방장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냐? 불이 붙지 않는 가스를 이용합니다. 불이 붙지 않는 가스, 불이 붙는 가스는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얘기하고, 가연성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불이 붙지 않는 물질은 불연성이라고 합니다. 불연성 물질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적은 힘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쉽게 액체화가 되고, 또 압축되어 있는 압력을 조금 풀게 되게 되면 쉽게 기체화될 수 있는, 압축되면은, 자 보세요, 물질이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액체 상태로 만들려고 하면 압축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은 압축을 하다 보면 원자들끼리 부딪혀서 서로 간에 압축되면서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되겠죠. 열이 나오면 열은 모든 물질을 팽창시켜요. 더 이상 압축이 안 되죠. 그래서 압축을 가야 되지만 결국은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 열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낮춰줘야지만 쉽게 액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체 상태의 물질을 기체로 바꾸려고 그러면 압축한다. 압축한다를 다른 말로 하면 압을 가한다. 가압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액체를 기체로 만들려고 그러면 가압되어 있는 상태니까 압력을 풀어야죠. 감소시켜야 되죠. 가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액체랑 모든 물질이 기체되어 쉬운 거는 라면 끓여 먹을 때 우리가 라면에 들어가 있는, 냄비에 들어가 있는 물이 액체 상태에서 열을 가열하면 기체화되기 쉽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어지기 쉬우려면 열이 또 들어가야 돼요. 열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우리가 한여름철에 콘크리트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햇볕이 몇 시간이고 내려지고 있으면 땅바닥이 뜨끈뜨끈하죠. 결혼 후회가 될 정도로 바닥에 지열이 발생돼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좀 뿌려줘요. 물을 뿌리게 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지면에 닿으면서 기화가 되죠. 기화가 될 때 대부분 주위의 열을 뺏어가요. 자기가 빨리 기화가 되려고, 기체화 되려고. 기체화 되기 쉬우려면 열이 필요하니까 주위에 있는 열, 증기압으로 증발되는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증발 잠열에 의해서 외부의 열을 자기가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을 뺏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에어컨의 냉방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가스들 중에서 액체화되기 쉽고 기체화되기 쉬운 물질을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옛날에 사용했던 가스들이 바로 뭐냐면 프레온을 주성분으로 한 프레온 가스였어요. 근데 이 프레온 가스는 기화되고 난 다음에는 지구 중 대기 중에 날아가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가스였어요. 그게 옛날에는 냉매 약자에다가 힘이라는 입도의 크기예요. 입자의 크기예요. 굉장히 굵은 가스예요. 프레온 가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옛날에 사용했다. 그래서 구냉매 물질이에요. 냉각시키는 물질. 구냉매라고 하는 R12 냉매를 사용을 했지만은 프레온 때문에, 오존층 파괴 때문에 요즘은 사용을 안 합니다. 프레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염소성,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환경에 그래도 괜찮은 요즘은 냉매를 사용하는데 신냉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냉매. 이게 입자가 굉장히 작은 R134 입자의 크기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같은 면적의 입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12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134개가 같은 크기 안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입자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134에는 프레온, CI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염소 성분이. 환경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신냉매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화되기 쉽고 액화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에어컨 냉방 계통에서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요 그림은 원래 실제 에어컨에서는 이런 피스톤과 실린더를 사용 안 합니다. 사판 피스톤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피스톤과 실린더와 피스톤을 펌핑을 도와주는 거는 샤프트가 하나 들어가고 샤프트 앞에 풀리가 들어가 있죠. 이 풀리의 벨트에 벨트가 걸려져 있고 벨트가 이게 에어컨 벨트죠. 이 에어컨 벨트에 누가 연결되고 있느냐? 바로 엔진의 크랭크 축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랭크 축 앞에 있는 풀리가 연결되고 있겠죠. 그래서 엔진이 회전하면은 벨트가 회전하고 벨트가 회전하면은 에어컨에 축이 회전하고 축이 회전하면서 피스톤이 펌핑 작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압축을 하는 역할이에요. 압축.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 압축기, 영어로는 컴프레셔라고 얘기하겠죠. 압축기 컴프레셔.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고온이죠. 압력도 굉장히 올라가죠. 고온고압의 냉매가 결국은 불안정 상태잖아요. 완전한 액체가 아니에요. 지금 열을 좀 뺏어줘야지, 중간 온도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결국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정적인 액체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팬 구동을 통해서 또는 공기의 흡입을 통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팬 구동을 강제적으로 시켜가지고 공기의 냉각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중온 정도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응축기라고 합니다. 응축. 고압, 고온의 냉매를 냉각을 시켜서 좀 응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응축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콘덴서. 근데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자연적인 공기순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풍기와 같은. 그래서 콘덴서, 팬. 그럼 여기서 온도가 좀 뺏기죠. 중온 이하로 떨어집니다. 안정화되죠. 그러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구는 저장기. 저장기지만은 또 하나 뭘 할 수 있느냐? 이물질들이 여기 이제 순환을 하다 보면은요, 물질의 특성상 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수분 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나 수분을 여과시켜주는 여과 기능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수분 등을 여과해주는, 그리고 또 저장을 시켜줘야 해요. 저장되어 있는 냉매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풀어야 돼요. 분무기 스프레이 풀듯이. 그래서 요 끝단에는 반드시 거꾸로 되어 있는 최적에 넓게 만드는 요게 바로 부피를 팽창시키는 팽창 밸브가 있어야 돼요. 자, 팽창 밸브를 거치게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액체 상태화처럼 되어 있는 냉매의 물질이 순간적으로 풀어지면서 스프레이에서 물 뿌리듯이 같은 효과의 팽창 밸브를 거칠 때 기화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화가 확 되면서 증발해요. 그래서 요 구성 요소를 갖다 우리는 증발기, 영어로는 이베퍼레이터라는 에바라고 하는 이베퍼레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증발된 기체는 다시 또 재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재장전 해야 되겠죠. 압축기, 온도 뺏어야 되겠죠.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응축기, 저장하고 이물질 여과시켜야 되겠죠. 저장기, 팽창발부, 증발기. 계속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동안은 순환하게 되죠. 그럴 때에 액체 상태와 완전한 액체는 아니지만 액체화되어져 있는 물질의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쳐서 순간적으로 감압을 시키는 게 팽창 밸브예요. 팽창 밸브는 뭡니까? 감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감압기에 팽창을 시켜서 품어주면서 액상에서 완벽한 기상 상태의 증기화처럼 팍 품어주겠죠. 이때 요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공기의 온도를 증발 잠열 효과에 의해서 자기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공기는 온도를 뺏기면서 냉각이 되는 거고, 냉매 물질은 그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기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물질을 신냉매 개념에서는 R134A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냉방장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걸 갖다가 제가 하나, 이게 순환하는 순서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제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이 주위 표면에서는 우리가 냉장고에 보면 냉동실에 보면은 서리 같은 얼음이 막 맺혀지죠. 가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이스크림 넣는 이렇게 냉동고 상자 안에 보면은 서리 같은 거 많이 끼죠. 똑같아요. 이 주위로 열을 계속 뺏어가다 보면 여기가 표면이 어떻게 돼요? 얼을 정도가 돼요. 얼을 정도. 동결이 돼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게 되면 에어컨은 주로 언제 쓰는 거예요? 여름철에 쓰죠. 에어컨을 쓸 때는 얼 정도로 열을 뺏어가요. 근데 에어컨을 안 쓰면 여름철이니까 덥죠. 녹아버리죠. 그러면 얘네들 결국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여기에 계속 고여있으면 실을 넘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깎아가지고 대시패널이라고 하는 엔진 쪽 바깥으로 호스를 하나 그 부분에다가 빼가지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동안은 계속 얼면서 또 녹아내리면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을 계속 빼요. 그래서 차량들 여름철에 에어컨 틀 때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데 엔진룸하고 실내룸 가운데 대시패널 쪽 하단 쪽을 잘 보면은 차가 좀 정차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물이 좀 고여져 있죠. 이게 바로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호스가 막혔거나 뽑아져 있거나 그러면 물이 못 나오죠 잘. 그럼 물이 차요. 물이 차다 보면 어디로 살며시 넘쳐 흘러요? 실내에 있는 안쪽 바닥에 물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에어컨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냉방 장치를 하는데 하나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하셨다 그러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학군이 했다 그러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은 에어컨 스위치를 쓰게 되게 되면 무조건 엔진이 시동에 걸리기 때문에 엔진이 시동에 걸리면은 크랭크 축소전에 연결되고 있는 풀리 연결되고 있는 벨트가 무조건 돌 것이고 무조건 돌면은 무조건 지금 그림상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에어컨도 무조건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겨울에도 에어컨 무조건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 스위치와 관계없이 시동만 걸면은. 근데 에어컨 스위치를 왜 놓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에 벨트가 연결되고 있는 풀리 부분은 정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풀리가 이중 구조요. 바깥의 풀리에 벨트가 연결되고 있겠죠. 바깥의 풀리에. 외측 풀리에 벨트가 껴져 있는 거고 내측 풀리에는 축을 통해서 이 축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풀리예요. 이중 구조로. 안쪽에 있는 풀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빙그릇. 코일이 감겨져 있고 에어컨 스위치를 누르면 내측 풀리에 전기가 들어와. 코일에 전기가 들어와서 적지가 되면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철판에 코일 감아놓고 전기 주면은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까? 전자석으로 바뀔 수 있죠. 에어컨 스위치를 켜야지만 내측 풀리가 전자석화 되는 거예요. 그 자력의 힘으로 외측 풀리를 붙이는 거예요. 자석 힘으로. 결론은 에어컨 스위치를 넣어야지만 내측 풀리의 코일에 전류가 순환해서 전자석이 되면서 외측 풀리를 붙여서 외측 풀리를 같이 불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겉에 풀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겉에 풀리만. 벨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벨트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에어컨 스위치를 딱 누르면 자석되죠. 붙어버리죠. 그럼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야겠죠. 그러면 내측 풀리가 돌아야 펌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에어컨에 있는 컴프레셔 앞에 있는 풀리는 무슨 풀리다? 마그네틱, 전자석 풀리다. 마그네틱 스위치를 여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두고 있다? 마그네틱 스위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에어컨에 있는 풀리를 자세히 보시고 바깥에 있는 거 한번 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돌아가겠죠. 힘을 주면 겉돌겠죠. 안에 있는 건 안 돌아갈 거예요. 당연하겠죠. 전기를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거기다 배터리 다이렉트 연결 해볼게요. 그럼 자석화가 딱 되면서 붙어버려요. 그럼 두 개가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에어컨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살짝 지우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자, 요거 지울게요. 예. 지우고, 여기 지우고. 신냉면은 뭐라고요? R134에 뭐가 없다고요? 프레온가스, 염소, CI 성분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난방장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온수,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는 방식. 잘못해서 배기가스의 열이 배기가스를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 죽으란 얘기죠. 위험 부담이 커요. 있긴 있어요.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연소, 번호는 뭐냐? 그 해당하는 차량에 뭐 일부 차 써요. SUV나 RV, 트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난방기 있잖아요. 석유나 경유 이런 것들을, 석유나 등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난방기들 연소시키는 걸 버너라고 그러죠. 그 버너를 직접 달리고 있어요. 해당하는 연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기가 지나게 만들어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연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연소식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바로 불을 붙여서 공기를 지나게 만들어 버리니까는 난방 효과가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나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버너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 비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소형 차량에서는 안 써요. 실제 차량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차량은 보편화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차량에서 뭘 쓰냐? 온수식을 쓰는 거예요. 온수식. 온수식이 바로 뭐냐? 자동차 엔진에 사용이 되고 있는 냉각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쪽 보시면은요, 여기 히터파라고 그랬죠? 엔진에 들어가 있는 워터펌프 쪽, 수온 조절기 쪽 전에서 물을 빼요. 냉각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냉각수. 다시 엔진으로 가요. 보통 워밍업 이상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 내연기관의 엔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냉각수는 보통 80, 90, 100도씨까지 돼요. 그 표면에 공기가 지나가게 만들면은 충분히 예열이 되는 겁니다. 난방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단점이 있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냉각수가 난방의 효과를 낼 만큼 처음부터 열을 가지고 있느냐? 노 땡큐죠. 우리가 겨울철에 이럴 때 시동을 딱 걸면은 처음부터 난방이 잘 됩니까? 아니죠. 일정 시간 이상 열을 가해야지만 냉각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춥죠. 그거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연소식. 비싸다.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 구조가 복잡하다.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냉각수를 이용하는 온수식. 단점은 워밍업 시간이 길다. 구조는 간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온수식. 왜 겨울철에 난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수식은 바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난방장치의 한 종류지만은 워밍업 시간이 길다.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타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랑 편의장치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건 혼이죠. 조심해! 크락션. 이건 안전장치죠. 윈드실드 와이퍼예요, 와이퍼. 유리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비 오면 그러면 닦아줘야 되고 흙먼지 끼면 와셔에 뿌려서 닦아줘야 되겠죠. 왜? 운전자의 시야 확보,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죠. 이게 안전장치예요. 요 두 녀석은 안전장치고, 기타로 들어가 있는 편의장치들이 있어요. 에탁스, 탁구라고 얘기하는데 에탁스. 에탁스는 일렉트로닉 타임 알람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전기적으로 타임이나 시간이나 또는 알람벨과 같은 일정한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현대는 에탁스라고 부르지만은 GM이라는 데서는 이수, ISU 또는 우리가 바디, 차체의 바디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 바디 컨트롤 모듈레이터, BCM이라는 또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에탁스 안에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알람, 경보죠. 타임, 띵동, 띵동 다 알람이잖아요. 타임, 그 다음에 경보, 보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